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진왜란 중에 일어났던 가장 혼란스러운 사건 중 하나인 이몽학의 난과 그와 동시에 활약한 의병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순신 장군이나 일본군의 침략을 떠올리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몽학의 반란이었죠. 1592년에 터진 임진왜란은 조선을 갑작스럽게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일본군은 압도적인 속도로 북진했고 조선은 제대로 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왕이었던 선조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조선의 중앙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바로 의병들의 등장입니다. 하지만 이 의병들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려는 세력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몽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몽학이 왜 반란을 일으켰고 의병들이 그 혼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몽학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몽학은 조선의 무관 출신이었습니다. 무관으로서 그는 군 경력도 꽤 있었고 임진왜란 중에는 나름대로 군사적 경험을 쌓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이몽학은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일본군의 침략으로 왕실은 북쪽으로 피난을 갔고 백성들은 각자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몽학은 충청도 지역에서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조선의 새로운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몽학은 전쟁 중에 피폐해진 농민들, 그리고 기존의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규합해 반란군을 만들었어요. 충청도 지역에서 그의 세력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그에게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과의 전쟁 속에서 내부의 적을 막아야 하는 새로운 위기가 조선에 닥친 거죠. 이몽학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는 전쟁 중 혼란에 빠진 조선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특히 일본군이 이미 조선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반란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반란은 충청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조정에서도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군과의 전쟁을 막아내기도 벅찬 상황이었지만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자 또 다른 전선을 열어야 했어요.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의병이었습니다. 의병은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민병대였죠. 그런데 이 의병들이 단지 외부의 적인 일본군과 싸운 것만이 아니라 내부의 적인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의병들의 활약이죠. 전쟁이 터지자 조선은 중앙군대만으로는 일본군을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사력은 평시 체제에 맞춰져 있었고 대규모 전쟁에 대비할 준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의병입니다. 의병은 신분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민병대였어요. 양반, 농민, 상인, 심지어는 승려까지도 참여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의병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조직되어 일본군의 진격을 늦추고 중요한 거점을 지키기 위해 싸웠죠.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곽재우, 정문부, 고경명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지역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두며 백성들의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곽재우는 임진왜란 초기 창해라는 깃발을 들고 나와 경상도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의 부대는 정규군보다 훨씬 기동성이 뛰어나고 게릴라 전술을 통해 일본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죠. 이처럼 의병들은 일본군의 속도를 늦추고 전쟁을 장기전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몽학의 난이 일어난 충청도 지역에서도 의병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몽학은 일본군의 위협 속에서 백성들이 느끼는 혼란과 불만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혼란을 틈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반란을 일으켰죠. 하지만 충청도 지역에서도 의병들이 이몽학의 반란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의병들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인 이몽학의 세력과도 싸워야 했죠. 특히 이들의 활동은 일본군의 전선이 바쁜 상황에서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몽학의 반란이 확대되기 전에 의병들과 정부군의 협력으로 반란군은 진압되었고 이몽학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조선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의병들의 활약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무너지고 왕이 피난을 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무장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특히 이몽학의 난과 같은 내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들은 단지 외세에 맞서 싸운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내부 질서를 지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무력만이 아니라 도덕적 의지를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 속에서 의병들의 활약은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병과 선조 왕실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의병은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특히 선조는 자신이 의병들의 도움으로 왕권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선조는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의병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병들이 왕실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들과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 부분은 의병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정작 왕실이 자신들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맞아요,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중 가장 큰 영웅으로 손꼽히는데요. 그의 활약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이전부터 탁월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해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육지에서 빠르게 북진하고 있었지만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점을 이용해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가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죠.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에서 거북선을 비롯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일본 수군을 대파했습니다. 특히 하객진이라는 전술을 사용해 일본군을 완벽히 포위해 섬멸했죠. 이 승리는 조선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이순신의 해상 전투로 인해 더 이상 보급을 원활히 할 수 없었고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선조 임금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두 사람은 협력보다는 오히려 서로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순신 장군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영웅이었지만 선조는 그를 항상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순신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고 이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순신을 철저히 견제했고 그의 공적을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균이라는 장수와의 문제가 대표적이죠. 선조는 원균을 신뢰했고 이순신과는 대조적으로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원균은 전쟁 중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했고 특히 칠천량 해전에서의 패배는 조선 수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이순신에게 다시 큰 역할을 맡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나라를 걱정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려 했고 결국 다시 풀려나 마지막 해전에서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량해전 이바로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귀한 후의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에 달하는 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는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 육지에서는 선조가 명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조는 계속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데에만 신경을 썼고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많은 이들이 전쟁 중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떠오르자 선조는 그를 경계하며 또다시 그의 권위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그의 죽음은 조선에게 큰 상실이었지만 동시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고 결국 협상이 이루어져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 이몽하겐난과 의병들의 활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은 조선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모두와 싸워야 했던 복잡한 시기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몽하겐난은 조선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고 의병들은 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영웅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단지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선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의병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더욱 길고 힘들었을 것이며 내부의 반란도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임진왜란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과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